네, 저희 이고은 연구원님께서 선택하신 구절을 한번 보셨어요. 호학하는 사람이 나만큼 호학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하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구절을 봤을 때는 나도 공자님만큼 호학하는 사람인데 그래, 나 호학자야. 호학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저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보셨죠? 쭉 나열해 보자면 네. 별거 다 배웠습니다. 연극 배우고 그림 그리는 거 배우고 노래 만드는 거 배우고 재즈 댄스 치고 스윙 댄스 치고 발레 하고 권투 배우고 마임도 하셨잖아요. 마임도 하고 영화도 찍었어요. 심지어 아니 이런 사람이 호학자가 아니면 누가 호학자예요? 그렇죠. 심지어 저 인터넷으로 대학도 다녔습니다. 몸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거의 퇴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이제 저녁에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익히는 과정 동안 한 20년이 아니고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 처음 만났을 때 나도 공자님만큼 호학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된 게 제 주변에 참 이런 걸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공자님은 그 호학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이렇게 자부심 넘치게 그렇죠. 이 마을에 나만큼 이런 사람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 중에 뭐 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나만큼 돈 많은 사람은 없을 거야. 아니면 나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제 나 이런 IQ 것들 진짜 높아. 그렇죠. 예. 우리가 흔하게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고 호학에 대해서 남겼다는 게 좀 의문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제자들이 지은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만큼 이것을 뜻깊게 봤다는 뜻인데 호학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글을 남기셨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가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문장을 다시 만났을 때는 조금 이 문장의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호학이라는 거는 이제 좋아할 호에 이제 배울 학자를 쓰는 건데, 그 전에 저한테 이제 배운다는 거는 내가 모르던 것을 익히고 알게 되고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학이라는 글자가 저한테 다가왔던 게 어떤 기능을 배우거나 혹은 지식을 배우거나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아니면 뭐 기능을 탑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점점 성장하는 거구나, 내가 점점 확장되는 그것을 학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화쌤도 알고 계실 테지만 자기가 자기를 이제 조금씩 갱신해 나간다는 건 그 한 걸음을 내디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힘든 점이 뭐였냐면 못난 자신과 만나야 돼요.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에서 다들 착하고 다들 인정받고 이렇게 지내셨을 텐데 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작고 못나고 어리석고 아둔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그럴 때마다 굉장히 되게 마음속으로 자괴감도 많이 들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괴로운 지점을 계속해서 만나야만 제가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써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어의 다른 장에 이제 제자가 호학을 하는 애공이 물었나요? 그
호학을 하는 제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회를 이제 꼽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인데요. 이 제자의 그 호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 번 잘못한 걸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것만 봐도 학문이라는 게 단순히 익히고 외우고 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를 철저하게 반성해야만 이제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늘 어렵고 늘 부침이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쌓고 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아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까지 호학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건 정말 제가 진짜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서도 호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저도 되게 자부심 넘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이걸 공유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많이 좀 공유하고 싶었고 그 동아시아에서의 배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 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단순히 학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이제 논어에서 공자님께서 자기 자신만큼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단순한 경지는 아니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공자님께서 호학이라고 하셨던 그 학을 좋아한다는 건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저 역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은 그 호학하면 또 그 뒤지지 않을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호학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또 다른 배우는 호학자. 걸로 치면은 또 다른 호학자시잖아요. 이 중에서. 저 요즘에 검은 거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배우고. 그렇죠. 호학이라면 또 뒤지지 않을 분이고 말버릇처럼 나는 뭐 배우는 거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네. 또 이제 고은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학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본인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배운다고 하면 다 머릿속으로 배우는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학교를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뭔가 선생님한테 지식을 배워서 뭔가 시험을 치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를 해도 뭔가 업무를 배워서 그 기능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뭔가 지식적인 것들로 학을 배운다라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몸으로 체화시켜서 익히는 개념들이 되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지금 고은쌤이 옆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구구단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구구단이요? 구구단이요? 구구단 처음에 외울 때는 네.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외우다가 언젠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2, 3은 6, 2, 4, 8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공부를 한다는 게 몸에 이렇게 체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으로 하기 때문에 배운 게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항상 배울 때마다 꼭 드는 예가 수영을 되게 많이 예를 드는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헤엄을 쳐야 되는지 다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면 너무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물과 매일매일 싸워가지고 일단 물에 떠야 되고 발은 또 차야 되는데 또 팔은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수영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학이 어떤 그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지식을 검색해서 그냥 내가 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논어에서 나온 공자님 말한 호학은 단순히 뭔가 지식을 외우고 기록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내 몸으로 체화시켜서 펼쳐 보이는 이러한 학을 두껍게 의미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고은생이 말씀하시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진석쌤의 되게 경험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네. 자주 이제 초창기 때는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네. 생각을 했는데 다 됐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킴. 네.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는 이 일이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괴리를 느꼈었어요. 맞아. 이미 음. 수영으로 치면 거의 막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거의 물에도 안 박사급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도착하셨어. 날라다녀. 근데 이제 막상 물에 들어가면 허우적대고 그렇죠. 속상해하고 이랬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있지만 아무래도 배운다는 거를 우리는 너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내 삶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사실은 좀 배웠다. 이런 뉘앙스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고 네. 저기 멀리 앉아 계신 분 지금 제일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을 지금 나눠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매 영상마다 적어도 한마디씩은 하시는 게 지금 미션이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돼요. 네, 자, 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거든 좋습니다. 아까 수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요즘 수영 잘하신다면서요? 수영 잘하. 요즘에 아침에 수영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참 TMI 어렸을 아니야, 때 TMI? 어렸을 때 배웠어가지고 네. 지금 좀 오랜만에 다시 해서 이게 다 기억이 날까 싶었는데 이렇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몸으로 배우는 게 더 잘 배워지는 것 같아요. 좀 모면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진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죠?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 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학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학을 하고 있느냐 혹은 안 하고 있느냐의 판별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하기 싫은가 하고 싶은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사실 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논어에서 말하는 학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게 뭔가 내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갱신하려는 노력? 그런 뉘앙스의 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뭔가 내가 걸리고 힘든 점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로 외면해버리거나 두 번째로 어떤 꼼수를 부리거나 세 번째로는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뭐 살아야지 그냥 괴롭고 말지 뭐 이렇게 하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방식이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내가 요거를 뛰어넘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즐거웠던 적이 지금까지 이제 하가제를 한 지 제가 횟수로 8년째거든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게도 나는 이 호학이라고 했잖아요. 호학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이 즐거울 정도의 경지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나를 이렇게 어떻게 파열하고 또 갱신하고 나아가고 도약하고 이런 과정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 경지에 이른다면 나도 이제 호학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학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이제 고은 선생님께서 뭐 마임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뭐 재즈 뭐 배우고 할 때 다 좋아서 배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전 호학이라는 게 즐거워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다 너무너무 즐겁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네,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또 쉽게 질려가지고 그만두고 그러고서는 나는 호학자다. 네, 자부했어요. 나도 공자님과 같은 경지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봤을 때 내가 하지 않은 방식대로 시도를 했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괴로웠었는데 그렇게 시도를 해서 풀리게 되면 지금 괴로워도 한번 내가 또 학하기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험. 많죠. 네. 지금도 하고 맨날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겠지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게 원리를 취득하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더 나를 자긍심 있게 만들어주고 또 멋있잖아요. 학하는 사람. 멋있어요. 학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저는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힘들고 싶지 않은 마음은 늘 있어요. 괴로워. 피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괴로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느꼈습니다. 저분은 안 괴로우신 것 같은데. 지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무엇을 지금 이 느끼셨나요? 순간. 괴로워요. 괴로워요? 아니 괴로움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로 하들 하자는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고 이 있죠. 괴로움을 통해서 네. 얻으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괴로움을 통해서 이 무슨 괴로움을 느끼셨고 무엇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자, 더 안 물어볼게요. 이제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냥 안 해봤던 거를 한다는 게 좀 내가 피하고 있던 거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피하고 있던 거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네. 피하고 있는 게 뭐죠? 뭔가 이런 상황? 유튜브 하시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묵묵히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성향인데 그래도 안 해본 걸 해봐야 된다. 학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일념 하나로 이렇게 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박수 쳐 드리고 싶다고 생각.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네. 오늘 지금 뭐였죠? 공야장 27장을 통해서 주제가 이제 학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느새 막바지로 영상 촬영이 가고 있는데 성화 쌤께는 질문을 안 한다고 약속을 드렸으니 스킵을 하고 간단하게 그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진석 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운쌤처럼 뭔가를 새롭게 배울 때는 좀 유쾌한 기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운쌤과 다르게. 그랬어요. 그 배움이 그 배움 아니라니까. 저의 배움은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유쾌했는데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해야 되고 계속 나의 부족한 부분과 만나야 되고 그걸 이제 넘어야 되고 그 파열음이 시작할 때는 좀 유쾌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많이 괴로웠던 부분이 있는데 하고 나면 또 유쾌해져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고 저도 고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그 괴로움을 계속 마주하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그 시작할 때와 끝났을 때 그 기분이 좀 자긍심 넘쳐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런 그 학의 개념을 삶에서 한번 뭔가 지금 마음속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던가 내가 좀 회피하고 싶은 게 있다면 두 눈을 질끈 감고 한번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마주해서 뛰어나가 보시면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만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더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은 쌤도. 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논어를 읽고 있는데 이 논어 읽기가 아마 기존의 방식이랑은 조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논어라는 거 우리 어떤 건지 알지만 실제로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이런 흔한 말을 왜 읽어야 되지?
약간 크게 뭐 이렇게 감동이나 인사이트가 없고 새로운 느낌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읽어보면서 기존에 나라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공부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공유해 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논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저희랑 논어의 구절구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전도사 같아요. 역시나 점점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야장 27장 이야기를 해봤고요. 논어에서 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학이라는 거요. 뭐 저한테 학의 이미지는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이렇게 작은 도랑이 있는데 내가 그 도랑을 건너기 싫어서 이쪽에서만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작은 도랑이거든요. 그 도랑이 되게 괴로워 보이고 넘기 싫은데 한번 이렇게 폴짝 뛰어넘어 보면 이전에 있었던 세계와는 또 전혀 다른 그런 경지가 펼쳐지는 그런 경험이 거듭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삶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저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전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하십시오. 학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까지.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공야장 27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구절로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신 구절로 논어 500구절을 다 선택하는 그날까지 약속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드리는 걸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구절을 한번 복습하면서 이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십실지읍 필요충신 여구장엄. 자왈 10집 정도의 마을에도 반드시 구만큼 충신한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구는 언덕구자로 공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춘과 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춘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 있다. 신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불려 굳이 호학냐. 그만큼 호학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이 호학의 호는 이제 좋아할 호, 그다음에 학은 배울 학. 네, 역시 또 구라고 해서 공자의 이름이 나오죠. 네. 이렇게 오늘 그 공자님이 이 이야기에서 보면 충신도 사실 유학에서 이제 중요한 덕목이고 또 그것이 뭐 마을에 있는 것도 마을 사람들 중에 이제 충신하는 자가 있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거기에도 호학을 근데 더 높이 평가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호학이라는 것이 충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경지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그 문장을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문장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